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도전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알짜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규칙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369% 중에 직접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 간단한 규칙인데요. 3%를 선택하면 목표가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100초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당일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매달 1일에는 목표가 1위와 수익률 1위도 뽑게 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환 매니저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원자력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 BMT를 소개했고요. 신광섭 매니저는 디지털 물류 사업에 대한 정책 관련주로 현대무벡스를 준비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삼성이 아리백 캠페인을 선언함에 따라서 OLED에 대한 채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꼽았습니다. 네, 어제 황대현 매니저는 3% 도전에 또 바로 성공한 도전자이기도 하죠. 네, 바로 어제 종목은 코나아이였습니다. 결제 플랫폼 시스템 중에 하나인 코나아이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황대현 도전자가 목표가 터치로 손바닥 하나를 또 추가로 얻으면서 최현덕 도전자와 같게 되었는데요. 9월을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7, 8월에 가장 많은 목표가 터치를 한 최현덕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최현덕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와 대두산업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게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시장은 저는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가 이 OLED에 있어서 지금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덕산 네오룩스 아직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44,000원까지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대두산업인데 미국의 옥수수 수확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젯밤에 보면은 옥수수 값도 급등했고 밀값이 급등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대 벼 생산지가 33일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지금 이 가을 동안에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6%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목표가 44,000원 제시해 주신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6%에 도전하는 기업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가인 7,400원에 바로 공략을 좀 해볼 건데요. 원전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한신기계인데 이 원전이 오늘 지금 체코 쪽에서 괜찮은 소식이 좀 들려왔거든요. 체코 원전이 원래 8조 규모였는데 지금 30조 원대로 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원전 이 두코바니 5호기에 사업비가 8조 원이었는데요. 차기 원전 3기를 추가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8조 원대였던 사업이 30조 원대로 거의 4배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프랑스가 워낙에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봤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공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공동으로 수준을 띄울 경우에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마침 어제 또 우리 정부가 원전은 친환경으로 공식화를 했죠. 바로 녹색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원전 쪽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한신기계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를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좀 대장주로 한번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주가가 충분히 빠져있기 때문에요. 한번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한신기계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표가 달성의 주인공이죠. 바로 황대현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어제 코나이가 소개하고 나서 거뜬하게 목표가 터치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제가 말씀드린 애플의 시리즈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애플페이의 관련 부분이 하반기에 이제 오픈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정보통신 오늘도 좀 움직이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있는데, 동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대카드가 이번에 애플과 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코나이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NFC 카드 키를 갖다가 납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도 바닥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3%에 도전했지만은 추세 흐름상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특히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애플페이의 후광 부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변동성을 주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고 이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전 고점 좀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 중심을 두시면서 가져가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별과 매수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종목은 여전히 이제 제가 로봇 시리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속기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8,540원대 현재 매수를 좀 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겠는데, 그 종목은 바로 우림 PTS입니다. 자, 우림 PTS는 이제 산업용 감속기 쪽과 건설 중장비용의 감속기 부분이고요. 또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재 매출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실적 부분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트랜스미션의 매출 부분이 조금씩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트랜스미션은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죠, 엔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 본업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용 정밀 감속기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한 어떤 기대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랜스미션 부분과 감속기 부분이 병행돼서 썼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그동안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에 말씀드렸던 최근 SPG, 로보티즈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 탄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기업도 그런 이제 생산성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차트상을 보시면 12,600원대 구간에서 낙폭이 있었고요. 최근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차트 기법에서 이평이 수렴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에서 박스권의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올해 견조한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우린 PTS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8월의 수익률 우승자죠. 수익왕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종목 보기에 앞서서 BMT와 서현 탑메탈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T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략했죠. 일단은 시장 조정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원전 이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어떤가요? 원전 이슈 나와주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 BMT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목표가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수익 관점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현 탑메탈 제가 바닥권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9월 16일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17% 급등 나왔고요. 매수가 대비 14% 현재 수익률 진행 중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6,000원, 6,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탑메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6,500원 제시해 준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9%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은 9%에 도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사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오늘 원전 이슈 나왔죠? 이제 곧 나올 이슈입니다. 근데 이 종목 아마 좀 대장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6,770원이고요. TJ 미디어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볼게요. 코드번호 032540이네요. 032540.
TJ 미디어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이 실외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래방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노래방 관련주들 중에서는 TJ미디어가 가장 수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코인 노래방 10곳 중에 9곳이 동사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인 국내의 어떤 이 노래방 사업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TJ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예전에도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게 되면 TJ미디어가 좀 급등세가 나오고 상한가도 막 가는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한번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브 한번 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오늘 하루 9% 비록 만약에 오늘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만 좀 보시면. 네, 앞으로 리오프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에만 벌써 2종목이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신흥 강자죠. 신광섭 매니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신흥 강자 신광섭입니다. 네. 네, 오늘 현대무백스와 베셀 2종목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종목 모두 정책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무백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이제 대세긴 한데, 로봇주들 제가 볼 때 1년 정도는 계속 순환을 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트렌드 라인 상단 저항대에 걸렸는데, 이 종목이 저는 실제로 현대 쪽 그룹 계열 쪽에다가,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공정 쪽이죠. 배송이라든가 자동화 공정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0선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조금 저는 좀 높게 가져가서요. 3,000원, 3,400원까지 좀 보시자. 여기서 한 15%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뱃살 보겠습니다. 뱃살은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UAM 관련 부분에서 8% 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62선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 아직 동반 안 됐거든요. 과열권 안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90선까지 7,4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는 3,300원까지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3%에 도전하는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좀 낮게 책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오프닝 종목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세점 관련 주죠. 현재가가 2,835원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코드번호 204620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환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이제 입국하고 나서 1일차에 원래 PCR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거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방역 정책이 완화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입국자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면세점 매출이 수혜를 받겠죠.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중국 하면 떠오르는 왕서방 이제 보따리 상들. 중국 노송 운항을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유념하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수익률 플러스 3%를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전자들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매니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TJ미디어를 소개했고요. 중국 노선 운항 증가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신광섭 매니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소개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기업은 한신기계였고요. 마지막 황대현 매니저의 종목은 오린 PTS였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